대표님의 이제 성공 비결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요. 결국은 이제 인간관계인 거 같아요. 맞아요. 나이 들수록 외로워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과거에 너무 연연해 하기 때문이에요. 존경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성직자들도 존경 안 하고 대통령도 존경 안 하는데 민간인들이 사람이 안 변한다 그러지만 세포도 다 달라지는데 왜 똑같은 대우와 똑같은 직업과 똑같은 수입을 기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영원한 건 없다. 앞에 전자가 들어가면 다 무효예요. 내가 더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 좀 더 따뜻하고 단단한 씨앗들을 뿌려놨어야 됐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한번 우리 독자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윤선 대표와 30년 우정을 자랑하고 30년째 짝사랑 중인 유인경이고요. 30여 년간 이제 기자 생활을 했고요. 2015년에 경향신문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올해 10년 차인데 맞아. 여전히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강의도 다니고 책도 쓰고 멀티 플레이어라 그러나요? 좋게 말하면, 예, 나쁘게 말하면 아줌마 가장으로 살아나가고 있는 66세 할머니입니다. 네. 와, 근데 외모는 할머니 같지가 않아요. 제가 편기자였던 1990년대 무렵에 강윤선 대표님이 준호 헤어라는 이렇게 신선한 미용 샵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체인을 시작했을 때,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미용실의 대표라는 말보다 원장님이란 말에 익숙했고, 뭐 마샬의 하종술 원장님, 뭐 세리 미용실 뭐 이런 분들 보면 막 우아해 극치셨어요. 오셨어요? 뭐 이러면서 했는데 원장님 봤더니 오셨어요? 막 이러고 이게 무장해제를 시켰어요. 근데 그때 뭐 계속해서 지점을 낼 거고 직영점을 계속 낼 거다.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 전셋집도 뺏어갔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꿈이 많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만 했지만 그게 현실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가치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근데 준호 직영점 별의별 동네마다 다 있고 어마어마한 내공을 지닌 분이구나 하고 존경하고 왔어요. 대부분 지금 망할 때도 됐거든요. 유 작가님이 저를 보고 그때도 응원해 주셨어요. 막 아유 잘 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그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저주를 퍼부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도 행사마다 이거 와서 응원해주는 이런 힘들이 은혜스럽고 감사한 사람에게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반성하고 있는 게 이 준호 아카데미 개원식 할 때 제가 왔었어요. 왔었어요. 축사도 한번 했었어요. 네, 했었어요. 그때도 의심쩍었었어요. 대표님의 이제 성공 비결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요. 결국은 이제 인간관계인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고객과 헤어 디자이너, 또 헤어 디자이너와 대표 여전히 그때 갖고 계시던 초심이 변하지 않으셔서 네, 너무 부럽습니다. 아이고. 또 우리가 또 인간관계 얘기를 하니까 인간관계가 아까 말씀하실 때 정말 중요한 얘기한 게 그 인간관계 때문에 사람이 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네. 인간관계가 모든 것이다. 근데 한때는 잘 나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외로워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그죠? 네. 어떤 사람이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나이 들수록 외로워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네. 과거에 너무 연연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한때는 내가 잘 나갔었는데 한때는 내 허리가 뭐 24인치였었는데 근데 그 과거는 남들이 하나도 안 궁금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렇게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현재 만나는 사람들은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서의 대화의 관심사가 뭔가를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지 되는 건데 맨날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 안 만나고 싶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본인이 뭐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불러줄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는 다 무효로 생각하고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만족해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과거에 이렇게 연연하는 사람들은 네. 그런 걸 알면서도 또 애로운 길을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잘 되는 방법이 좀 잘 있을까요? 못 고쳐져요. 아니, 그래도 그거는 기도로도 안 되고 개헌이 돼도 안 되고 본인이 어느 순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본인이 벼락을 좀 맞아 주셔야 되고요. 근데 주변에서 도와줄 일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뭐 가족이나 친구가 오늘 이 영화 보러 안 갈래?
뭐 내지는 준호 아카데미 밑에 커피숍이 있다던데 거기 한번 가볼래? 그래서 오늘 내가 새로 만날 수 있는 사람, 새로 만날 수 있는 풍경 이런 것들 누군가 손 끌고 나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 기꺼이 따라가 주는 것 이거는 훈련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끌고 간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2025년의 봄을 내가 누리겠다는 마음을 스스로 가져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요새 행복하게 관심이 많아서 쓸데없이 이제 그런 책을 막 읽어대고 있어요. 근데 전부 하는 얘기들은 행복은 관계에서 나오고 가장 사망률이 높은 원인이 뇌졸중 암이 아니라 고독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수명을 결정짓는 것도 관계가 안 좋을 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치매도 또 그렇죠.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폐쇄적이 되고 뭐하고. 근데 제가 돌발성 난청이 와가지고 몇 년 전에 들었었어요. 청력이 좀 네. 떨어졌어요. 그럭저럭 살고 있고 제가 약간 바보가 될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일 충격은 치매를 가장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난청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소리가 안 들리면 딴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고 또 자기가 바보같이 보일까 봐 안 만나게 되고 혼자서 이러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지 이게 뇌의 어떤 기전이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60 넘어서 제 모토를 출가생 거가사 집을 나오면 살고 나가서 출가생. 예, 이제 뭐 스님처럼 도 닦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저 즐거우려고 거가사. 집에 머무르면 빨리 죽는다. 무조건 나와요. 야, 정말 중요한 얘기였어요. 집에 머무르면 빨리 죽는다. 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모르죠, 전 그냥 해본 얘기. 아니, 해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만난 주위의 사람들, 작년 만났는데 올해 많이 틀린 네. 사람들이 아까 그런 류에 네.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연연하고 과거에 네.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는 걸 봤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좀 함께 좀 하고 싶어도 너무 단호하게 맞아.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그 인사하면 인사를 또 안 받고 나가세요. 맞아요. 내가 돈 빌려달라 그럴까 봐 그러나 막 이제 이런 생각을 막 할 정도로 네.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 좋게서 행복해지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남편이 36년째 올곧게 백수로 지내고 돈을 하나도 안 벌어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실화냐? 나 실화 맞다. 근데 왜 이혼을 안 하냐? 네. 남편이 이혼한 분도 경제적으로 안 벌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남편이라도 있어야 제가 대화가 되고 화라도 내고 제일 만만하게 화낼 대상이거든요. 구박하고 뭐 이런 상대여서 꼭 무슨 돈 벌어오는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쓰잘데없는 농담이라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라는 게 다행이다 싶어서 아니 저는 그 말에 100% 동감해요. 예. 저희 신랑이 약간 그런 쪽이거든요. 우리 신랑도 이렇게 말이 없는데 예. 그래도 말 없는 사람하고 그래도 얘기하면 들으래도 주니까 맞아요. 같이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나이 들으니까 맞아요. 반려견 뭐 반려고양이도 중요하지만 반려인이 있다는 게 맑게 알아먹는 반려인이 있다라는 게 오늘 너무 즐겁다. 반려인, 야 진짜 행복이 다른 게 아니고 더 건강하게 네. 우리가 앞으로는 진짜 이변이 없는 한 일이병년 산대잖아요. 예. 저는 30여 년간 강윤선 대표님 보면서 네. 저분이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던 때가 언젠가 한번 기억해 봤어요. 네. 근데 뭐 성공담을 저한테 들려주실 때가 아니라 준호 헤어 송년 파티라든가 네, 맞아요. 신년 파티 할 오셨어요. 때 그때 거의 막 전율에 가득한 표정을 짓고 계시더라고요. 신나서. 난 신나는 걸 예. 좋아하죠. 근데 그 사이에서 너무 행복한 모습을 많이 봐서 결국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는 관계에서 오는구나. 저는 요즘 제일 행복을 느끼는 게 우리 손자거든요. 4살 된 애인데 얘가 애교가 되게 많아요. 남자애들이 별로 애교 있을 나이가 아닌데 그래, 4살. 근데 얘는 이제 학습을 좀 받은 것 같아.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잘해줘야 네가 장난감이라도 얻는다. 할머니는 어떤 사람 다정한 사람 지갑이 절로 열리고 제가 존재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관계가 정말 우리의 보약이자 엔돌핀인 것 같아요. 관계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네요. 네. 이제 돌이라도 써서 물질이 정말 중요하죠. 자본주의. 마음만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 말에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 네. 예. 그런데 반대로 또 나이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존경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아. 성직자들도 존경 안 하고 대통령도 존경 안 하는데 민간인들이 뭘 난 이런 그렇게 이 대답이 너무 좋아. 민간인들이 막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 아니에요. 그냥 사랑만 받으면 되는 것 같은데 나이 들어서 우리가 받을 건 존경이 아니라 서로 교류하는 다정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나이 들어서 계속해서 저랑 친분을 유지하는 이제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렇게 따르는 분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도 있고 뭐 기업가도 있고 뭐 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었던 서영신 선생님이 저희랑 10살 차이 나는데 몽타주로만 보면 누가 제자고 누가 선생님인지 모를 정도로 같이 다 늙어가는데 근데 이분이 되게 귀여우세요. 어른이 너무 엄격해야 되고 내가 어른답게 살아야 되고 점잖아야 되고 이걸 포기하고 그냥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출연하는 동치미에 이제 MC가 애녹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인증사진 찍어서 올렸어요. 단톡방에. 제일 먼저 반응이 오는 게 우리 담임선생님이 애녹 팬이시구나. 예. 이경아 나 애녹 너무 좋아해. 뭐 노래도 잘 부르고 잘생기고 춤도 잘 추고 최고해서 너무 귀엽잖아요. 이제 팔순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이 가수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곧바로 제자 단톡방에 선생님 달랑 한 분 계신데 선생님답게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보니 뭐 이러면서 막 격언이나 금언해 주시면 우리가 따로 단톡방 만들어서 빠져나갔을 거예요. 나이 들어서 필요한 건 엄근진, 엄숙근엄진지가 아니라 나이 들수록 귀여워야 돼요. 아. 너무 귀여워요. 저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공감을 하고 다정한 게 좋다는 얘기네요. 네. 그죠? 함께 해주고, 그죠? 네. 그래서 그래서- 할아버지들보다 할머니들이 장수하고 표정도 좋은 이유는 할아버지들이 안 귀여워서 그래요. 다정하지 않고. 그러네. 할머니들은 귀여움이 너무 많거든요. 가끔 그게 주책과 귀여움은 약간 한 끗 차이긴 하지만 차라리 약간 주책 맞다고 비난받더라도 귀여운 게 나이 들어서는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수많은 인터뷰 분들 가운데 너무 근엄하고 고지식한 분들은 다시 뵙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아 물론 제가 음식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뭐 어디 식당에서 만날까 그랬을 때 메뉴가 마음에 들면 가긴 가요. 싫어도. 아, 싫어도 우리 먹는 게 중요하니까. 예, 그게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필요한 건 적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뭐 등등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하고의 인간관계가 폭넓으면 저는 그게 최고의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항상 저도 요즘에 생각하는 건뭐 옛날에 어른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맞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다 똑같아. 진짜 행복하게 살아, 즐겁게 살아, 재밌게 살아. 이 말이 네.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아, 우리 작가님이 네. 30 넘게 기자 생활 하셨잖아요. 네네네. 현역에 있을 때 인간관계와 퇴직하고 나서 인간관계 어떤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건 좀 질문이 작가님한테는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예. 다르죠. 네. 달라야 되죠. 직장인의 삶과 퇴직자의 삶이 같기는 불가능한 일인데 네. 근데 정말 이렇게 정년퇴직이 살아서 맞이하는 장례식이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의 공적 기능이 죽는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직함으로만 살아왔던 사람, 명함으로만 살아왔던 사람들은 퇴직하고 나면 정말 난감해요. 첫 번째는 전화가 안 와요. 제가 문자 보내도 답이 없어요. 불러주는 것도 없어요. 밥 사줄게 나오란 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그렇게 신망이 두텁다고 스스로 믿었던 분들도 내가 밥 살 테니까 좀 몇 명 데리고 나와. 그런데 애들이 바쁘다고 시간 못 맞춘다고 안 나온다고 싸가지 없는 애들이라고 내가 걔네들한테 쓴 밥값이 얼만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기자 현직일 때도 출입처가 달라지면 굉장히 그때 대략 난감했었어요. 기자님 뭐 홍보자료 보냈어요. 뭐 기자님 뭐 찾아봐도 될까요? 뭐 이랬던 사람들이 담당자가 바뀌어서 뭐 유인경 기자님 아 맞다고 그러면 저는 어디 누구라고 해서 아 저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뚝 끊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인간 유인경과 기자 유인경이 너무 달랐던 거죠. 근데 그런 대접을 받기를 유지되기를 바라는 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근데 제 경우에는 그런 선배들의 면면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어요. 영원한 건 없다. 민간이 됐을 경우에는 내가 그 똑같은 기자로 불리는 것조차도 웃기는 일인 거고 앞에 전자가 들어가면 다 무효예요. 전차가 들어가. 전 다행히 뭐 작가 방송에는 하고 있지만 내가 더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 좀 더
떳떳하고 단단한 씨앗들을 뿌려놨어야 됐어요. 아, 직장 생활할 현역 때, 시절. 현역 시절에. 네. 또 지금 제 후배들 저 자주 부르고 밥 사라 그러거든요. 카드값 생각하면 좀, 얘네들 또 분명히 고기를 사달라 그럴 텐데. 소고기 부담스러우시면 회 먹을게요. 요따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웃긴다. 뭐가 부담스러워요. 근데 지금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박사, 석사보다 무서운 게 밥사라면서 밥사죠. 밥도 사줬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슨 고민거리 얘기했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들어줬어요.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라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든지 얘기는 제가 이렇게 충고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흥분해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랬어? 우리 모두는 조언을 싫어해요. 근데 사람들은 네. 모두 조언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제가 비평가나 평론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밥 사줄게 할 때 거절하는 애들, 제가 더 이상 단물이 빠지지 않는 존재다, 다 씹은 껌이다 이렇게 보는 건 제 잘못이 아니라 걔네들 잘못인 거죠. 그럼 그때도 제가 기자 시절에 특종의 막 야망과 그 냉철한 기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고 퇴직했으니까 이제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그분의 장점이 뭔가를 좀 알려주는 기사를 많이 썼어요. 기억나시잖아요. 제가 맞아요. 대표님도 인터뷰할 때 거의 용비어천가를 불렀잖아요. 맞아요. 너무 훌륭한 분이다. 근데 그건 제 시각이거든요. 이분한테 뭘 배워서 독자에게 전달해 줄까가 그렇지. 중요한 거지 이분의 약점, 단점 이런 건 제가 안 해도 되는 일이었어요. 제가 기자 시절에 강 대표님에 대해 처절한 비판 기사를 썼다면 뭐 그럴 건 건덕지도 없지만 이렇게 인간관계 유지되지 않죠. 그러네요. 사람은 배운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고 또 하나는 아까 조언이나 충고나 뭐 이런 것보다는 잘 들어주고 그죠? 울을 때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이것만으로 사람은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위안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렇죠. 저는 심지어 저 딸한테도 조언 충고 안 해요. 엄마 이거 어떻게? 그러면 네가 나보다 똑똑하잖아. 거저 사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사실 내면으로는 귀찮아서 안 충고 안 해주는데 책임지기 싫어서 안 해주는데 그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 나와서 되게 실망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죠? 지금 좌절하는 사람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좀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셔야죠. 기자 네. 정년 퇴직하셨잖아요. 네. 물론 그게 정말 사랑하는 일이고 내 적성에 맞다면 괜찮은데 계속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기자가 아닌 또 다른 삶과 또 다른 직업과 또 다른 일을 해보는 게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지방 MBC 간부였던 분은 숲 해설가로 이제 변신을 하셨어요.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태어난 고향에 그래서 뭐 숲도 공부도 하고 뭐 설명도 해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저 후배는 이제 역사 소설 써요. 그리고 또 어떤 선배는 전기 기술 공부를 해갖고요 자격증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도 있고 어떻게 100년의 삶을 똑같은 직업 하나로 사는 것도 그 약간 고문 같은 일일 것 같고요. 기자 시절에 남았던 미련이 있다면 그냥 가족 신문 만드시면 가족 신문.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해도 되고 기자만이 그래, 아니라 어떤 그쵸. 직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일에서 보람 느끼신 분 많잖아요. 근데 그 일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못 넣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30년, 40년을 후회하면서 제가 살아왔던 과거는 이제 역사책이죠. 그 역사책 시간 나면 들춰보시는 건 괜찮지만 거기만 보다가는 네. 2025년을 살면서 뭐 1900 몇십 년대 얘기에만 함몰되어 이유도 없고요. 사람이 안 변한다 그러지만 세포도 다 달라지는데 왜 똑같은 대우와 똑같은 직업과 똑같은 수입을 기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본인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하나를 만드셨으면 해요. 성당에서의 자원봉사가 됐던 손주랑 놀아주는 일이 됐던 그림을 그리는 일이 됐던 어딘가에 강의를 갔더니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내일 my job, my work가 내일이다, tomorrow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일은 내 미래예요. 확실한 미래를 만들려면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오늘 내 일을 하나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다고 그게 꼭 꽃을 피어나진 않아요. 그래도 피어나는 꽃들이 더 많잖아요. 야,
역시 저도 많이 이렇게 마음이 정화가 되는 느낌. 아 진짜. 네.